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 투시경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900선 가까이로 밀렸습니다. 금리 인상의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부담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 지수 또한 전거래일보다 14.77포인트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실전 투자의 대가시죠.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짧은 50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께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방송 시간에 함께하는 동안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죠.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노란톡방 준비했으니까요. 이 50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각종 혜택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방송 중에만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릴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타납니다. 클릭하시면요. 비밀 코드 입력하라고 나타나죠. 지금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비밀 코드 걸어뒀으니까요. 자, 비밀 코드 3333 이렇게 3을 4번만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QR코드 사용 방법이 낯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직접 검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검색명 윤정도 공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공사라고 쓰여 있는 숫자 4는요. 저희 전문가님 인기 워낙 높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세 번째 오픈 채팅방까지 이미 입장이 마감됐어요. 아무래도 무료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 인기가 나날이 치솟나 봅니다. 네 번째 오픈 채팅방 특별히 추가로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 번째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장해 주셨을 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만 골라서 선물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식 투시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뭐 두 종목 정도에 국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두 종목도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어려움이 있었죠.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 시장을 들여다보실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기준 내 파월 의장의 의회에서의 청문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장세다. 잠시 시간 내에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권으로 살짝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주말에 미국 증시 2022년 들어서 어떤 내용이죠?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다. 근데 고점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주간 단위의 기술주들 어마어마하게 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잘 보시면은요. 미국 증시의 2월 7일, 그러니까 1월 7일에 금요일장 기준에서의 흐름 보시면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전부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 부분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여전히 강세. 뭐 상관없다 그랬죠, 이러면. 상관없어요, 사실. 외환 시장의 그 달러화가 하락, 그렇지만은 원화의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 원화의 약세 부분, 1,200원 넘긴 부분,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유가 시장부터 해서 원유 시장부터 해서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상품 시장도 강세를 띄워주고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도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결론은요. 조정받았다. 국채 10년물 이자 수익률이 높아졌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긴축에 대한 내용이죠.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긴축은 계속 할 거야 라는 내용. 근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느냐. 그렇죠.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먼저 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와 실업률.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는 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예상치를 하회하고 실업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는 뭐 괜찮다. 지표 이쪽에서 좋으니까 여전히 뭐 긴축으로 간다. 실질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파월의 청문회 기준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오늘 아무래도 미국장의 흐름은 이 청문회에서의 코멘트, 그 코멘트가 불확실성 해소. 지금 노출돼 있잖아요. 노출돼 있는 건 뭐 그 이상으로 어떻게 나눠요? 응? 노출돼서 기술주의 차익 실현 효과 좀 나온 부분들, 그런 부분. 세계 9위의 중국의 화학반도체 공장이 좀 화재를 입어서 손실이 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글쎄요 국내 자동차 업종의 기아와 현대차가 오늘 조정폭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만 연동성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한적인데 심리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들은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적 발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 미국이든 국내 증시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오늘 LG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나온 실적 장 끝나기 전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강세로 끝났는데 주가가 쭉 미끄러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도 일부 나왔고 오히려 저평가다라는 해석도 나왔고 어찌됐든 실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두 달 연속 예상치를 하회하는 고용지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긴축을 나중에 한다? 아니라니까. 지표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요거 이제 뭐 예상치 좀 못 미쳤다는 것뿐이고 실업률의 기준이 예측 범위를 또 어떻게 했어요? 3.9면은 실업자 자체가 없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굉장히 좋다. 예? 상당히 긍정적이다. 요 기준이 더 큽니다.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보다는 실업률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더 옳다. 상당하죠. 벌써 이미 여러분들께 전부 시황,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에 관련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의 제로 금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거기에 이건 뭡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관련된 월물별에서의 3%대까지도 움직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그런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녹화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전부 남들은 여기에 전부 뭘 갖다 놓나요? 전부 여기다가 뭐 폭등했네, 종목 폭등했어. 그러는 사이에 윤정도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시황 부분 이 녹화 방송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전부 폭등했어요. 상한가 갔어요. 대박 났어요. 대형주 버리고 잡주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하나를 좀 제대로 보자 그 말씀드립니다. 미국 증시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률이 제한적이지만 추세 강화 부분은 지속되고 있고 아니 이게 고점 대비해서 2% 빌린 게 최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는 얘기는 다 빼놓고 그냥 주간 단위 2%나 밀렸어요.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 이게 뭐 조정이 이게 조정 나올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2.94% 밀린 부분을 우와 고점이라는 거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는 거 그런 얘기는 쏙 빼먹고 그냥 기사만 자극적으로 S&P 500 지수도 2.94%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어마어마하게 밀렸어요. 7%대 급락입니다. 우와 이 고점 대비해서 7%대.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의 하락률 5%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에 5% 수준. 근데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막 주간 단위에 그것에 흥분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독일의 흐름도 유자라.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눌림목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또 오늘 IT가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방어가 됐다고 한다면 뭐 삼성전기나 LG전자 같은 경우 말도 안 되게 밀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대세하락의 추세 기준이 아니다.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에.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기술주의 변동률이 지금까지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시장 50% 수준 움직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황 부분을 잘 들여다보실 때 시장이 0.95% 밀리더라도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약세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죠. 시장 수준입니다. 반등 나오고 오를 때는요. 더 강하죠.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지금 엉엉엉엉하고 올 상황은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 쪽이 많이 빠지는데 업종의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변화 부분이 좀 형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께 뭐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임주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들이 아랫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죠. 그나마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가격 반발력을 좀 내려고 하고 있는데 LNF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어찌됐건 뭐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시고 유가증권 시장의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포스코가 10위 안에 들어왔죠. 금요일 날 들어온 거예요. 포스코가. 그리고 힘겹다 하더라도 기아가 시가총액 10위에서 9위로.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받은 기준이라면 다른 종목보다 덜 빠졌다는 기준이 됐죠. 그리고 LG화학이 어렵다 하고 뭐 물적 분할이 악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5위예요. 시가총액 5위. 가격 반발력도 있었고 다른 종목이 조금 더 밀려 내려가는 흐름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의 실적 범위입니다. 이 실적을 잡아내줄 수 있는 쪽은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의 기준 그리고 포스코까지 이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점점. 실질적이 되는 종목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쭉 보실 수 있어야 매일매일 잡아서 올려드리는 기준에 이런 종목군들 2,300개 종목에서 5종목 올려드립니다. 대부분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월 3일, 1월 4일 우리 이제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유자하게 뭐 1월 4일 이런 것만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전부 대부분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대부분이 1조 이상짜리 종목.
시장에서 274개 정도 오늘 기준으로 그런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개장 전에 야간에 오늘 몇 시예요? 22시 30분에 야간 교육하죠. 22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야간 교육 해드리잖아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오시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노란톡 지금 이쪽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개장 전에 이런 종목군들 설정 기준 잡아주세요. 오늘 하이닉스 500만 주, LG화학 50만 주, 포스코 70만 주, 이노텍 60만 주, DB하이텍 250만 주 이렇게 설정해드렸어요. 전부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래량이 안 나오면 관망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주력주 수익 종목인데 과도하게 눌림목이 나온다거나 가격 매릿이 부각되거나 거래량 수반은 안 됐지만 그 비슷한 거래량 속에서 추세 강화가 연출된다면 그때는 추세 매매, 개별 매매 그 기준으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대형주에서의 흐름은 DB하이텍 정도가 그래도 장중에 계속 빨간불을 내줬고 갭 상승 이후에 눌렸지만 주봉 단위에서 여기도 이제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에디슨 EV와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의 변동성이 상한가와 26%.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다만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는 거. 돈다발 선생님, 에디슨 EV 상상상인데 와우 축하드립니다. 응? 윤정 대표님 덕분에 계속 강의 제방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표님께서 교육방송에서 캔들 기초 강해주는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요즘에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에서 교육 다 해드리고 있죠. 예쁜 공대님, 아진엑스텍 이런 내용들 응? 삼성전자 가자 되돌려 놓자. 삼성전자를 멋부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좌 수익 범위를 설정하는 그 기준점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죠. 정리해드립니다. 노란톡에 오셔서 시장이 어려우면 대형주 다 파세요. 소형주 변동성 큰 종목 하자. 이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시장 시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의 조정이 나올까? 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까? 왜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럼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지. 그냥 거짓말쟁이들 나와서 국채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대형주 다 파세요. 거기에 왜 투매를 하시고 변동성 종목에서 또 물량바지 두들겨봐서 계좌가 그냥 시퍼래지냐고요. 빠르게 오셔서 시장 상황 제대로 보시고 당장 화요일 날 그냥 에디슨 EV처럼 그냥 폭등 상한가 상상상 랠리 나올 수 있는 종목 잡아내셔야 되겠죠. 야간 교육과 개장 초 오픈 종목으로 꼭 수익 잡으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을요 알려드리는데 선착순 100명입니다. 이미 30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교육 자료까지 또 화요일 당장 상한가 갈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투시경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투자에서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준비해뒀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무료 교육 받고 싶다. 정말로 수익률 확실하게 잡는 법 알고 싶다 하시다면요. QR코드 찍고 지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이 QR코드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되는 링크가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비밀코드 333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외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 공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항상 같은 썸네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이렇게 쓰여있는 썸네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920분 넘게 입장해 주시고 있고요. 이렇게 회원 수가 정말 많은 오픈 채팅방 확인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수 지금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924분 들어와 주시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착순 10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선착순 100분 안에 들어서 이 노란 톡방으로 무사히 들어오시려면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들께 그 이유를 확실하게 들려드려야겠죠. 자료 화면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종목들, 좋은 종목들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개장하기 전에 아침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G화학 누적 수익률 보시면요. 19.67% 기록했습니다. DB하이텍 역시 누적 수익률 39% 돌파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노란톡에서 교육해 주셨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에디슨 EV. 자,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무려 29.98% 화끈하게 뜨거운 수익률 내면서 누적 수익률 456%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만 해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 뜨거운 불기둥 잡는 종목들 선물 받아 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오늘 신규로 들어간 종목이었죠. 아진엑스텍 하루 만에 26.32%, 20%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노란톡에 들어와 주셨던 분들께서는요. 이런 두 가지 종목들 확실하게 다들 받아가셨겠죠. 아직까지도 이런 종목들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에서 선물해 주셨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밤에 온라인으로 교육해 주셨던 이 방송에서도 두 가지 종목을 무료로 나눠주셨죠. 카카오게임즈 누적 수익률 49% 넘어섰고요. 위메이드는 누적 수익률 62%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은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선물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노란톡방에만 들어와 계시면요. 옥석 같은 종목들 바로 받아가시고 단기간 안에도 상한가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는 어떤 종목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물렸습니다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서 옥석 같은 종목들만 챙겨가시고 계좌 수익률 빨갛게 물들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방송 시간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이 QR코드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각종 혜택들 챙겨갈 노란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려면요. 방송 시간 안에 선착순 100분 안에 드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확실하게 잡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장의 강세 전환, 미국 선물의 강세 전환,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렇다면 D램의 세계 시장 3위가 누구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개장 전 거래 1% 가까운 강세. 자, 그렇게 된다면 화요일 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좋은데 에디슨 EV나 아진엑스텍이 시장이 좋은데 거래대금 충분히 실렸다면,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상한가 가고 19.5% 고점 대비해서는 쭉 미끄러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실리면서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실려 있다면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라도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우리의 기준은요. 교육은 좀 더 보고 시가총액 얼마?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좀 더 들여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IT라든가 또 자동차, LG화학에서의 강세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금리 관련된 내용과 함께 윤정두가 굉장히 좋아라는 금융지주사,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변동성, 금융지주사와 또 보험사와 이런 쪽 채권과 관련된 금리와 채권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이 오늘 뭐 변동성이 굉장했죠.
다만 거래대금 좀 아쉬워요. 금융주들 움직일 때 사실 하나생명의 변동성이 굉장히 평상시에 컸죠. 금리 관련된 내용 나오면 또 채권 관련된 금리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이 유동을 칠 때. 근데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오늘 또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추세적인 범위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된다. 결국 뭐다? 주도업종군 IT의 기준을 좀 더 보신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74개 종목이나 있습니다. 이쪽 위주로 보자. 다만 오늘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금융주 이외에 이렇다 할 변동을 가져간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래대금 터진 종목도 들여다봅니다.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 종목에서 뭐 세종 메디칼의 변동성도 있었습니다만 또 셀트리온, 에브리봇 뭐 우리 기술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뭡니까? 가급적이면 1조 이상짜리 종목. 근데 오늘은 그런 종목은 뭐 셀트리온 정도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았잖아요. 가급적이면 요 기준인데.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그렇다면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충분한 쪽. 여기 상한가 안 차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딱 멈춰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이 오늘은 뭐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는데 1조 미만짜리에서 에디슨 EV의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흐름. 그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느냐. 자, 이게 지금 에디슨 EV 상한가 들어간 날의 기준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에디슨 EV 또 상한가만 전부 기준을 잡은 거예요. 상한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세종 메디칼 12월 13일, 12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한가 랠리가 쭉 나왔는데 1월 달에는 1월 5일 이후에 그닥 잡아들인 범위가 없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제 1월 5일 수요일 이후에 멈춰져 있던 상한가가 에디슨 EV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에디슨 EV의 움직임은 언제 어떻게? 이게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이었죠. 세미시스코의 상한가의 기준에서부터 11월 4일입니다. 그냥 뭐 어마어마한 랠리의 기준이 형성이 됐어요. 잘 보시면 요거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 날짜 부분을 항상 뭐 좀 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세미시스코 11월 4일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28일, 10월 29일, 11월 4일 또 보시면 11월 11일 날 세미시스코 또 11월 8일 날 세미시스코 또 12월 2일 날 사명 바꾸고 에디슨 EV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세미시스코가 11월 10일에도 있었네요. 그리고 에디슨 EV 언제? 12월 20일. 요 변동성들을 계속 교육적으로 잡아드렸던 얘기예요. 오늘도 교육 기준에서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대표이사까지 막 나서서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 가서 우리가 인수할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 따지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오버해서 갈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이 내용들이 실질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면 어차피 재평가는 받겠죠. 다만 이제 너무 대표 이상 나서는 모양새도 뭐 좀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상한가 기준에서의 이런 내용들 내일부터는 요거 다 줄여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넣어서 갖고 오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월 10일인데 우리 토마토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에디슨 EV 망청에서 멋지게 돌려서 상한가 갑니다. 오늘 아침에 대표님께서 교육해 주셨던 망청의 힘이 그 강도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에디슨이 망청에서 상한가를 가네요. 와 망청만 샀게 됩니다. 요 기준이에요. 와 에디슨 상상상 와우 축하드립니다부터 해서 요 기준 좀 더. 와우 삼성전자도 가자. 에디슨이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해요. 급등이 났죠 사실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짜리의 종목을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삼성전자 좋아 이게 아니죠. 우리는 포트를 채워놓고 에디슨 EV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에디슨 EV의 이 흐름, 이 상한가의 흐름 갭 상승이 22% 나오고 눌림목이 11%까지 눌렸어요. 쉽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검증이 안 돼요 사실은.
뭐 앞으로 잘하겠다. 오케이. 앞으로 잘하겠다. 오케이. 그것을 뭐 메이저들은 뭐 거의 인정을 안 하죠. 메이저들의 매집보다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변동성인데 그 주포가 누구일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다만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반적으로 보자. 동영상 교육 오늘 다 잡아드렸죠. 거기에 전략 기준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를 보여드리는데 뭐 상한가 수준에서 공방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들여다볼 위치는 아니다. 네? 12시 17분에 29.98%. 그 이전의 교육을 잡아드렸죠.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면 어떻게 한다? 상한가에서도 50% 차익 실현,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오늘 기준에 지금 이게 상한가 들어가 있을 때의 흐름이에요. 일봉의 기준입니다. 상상상 한번 해봅시다. 아, 오늘 출석 체크 한 번도 안 했네. 상상. 이야, 이거 화요일 날도 상한가 종목 시가총액 1조 안 되더라도 8천억짜리에서 상한가 종목 하나 잡아주세요. 미국장도 뻘겋고 유럽장도 뻘개졌는데 상상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내일 IT가 시장 지수 끌어주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 종목에서 상상 종목도 이렇게 상상 나와주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상상 능동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 10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에서도 나와줘야 돼요. 지난해 어떻게 됐어요? 8월 6일 날 43조까지 시가총액 올라갔던 카카오뱅크가 8월 6일 날 상한가, 8월 10일 날 26조까지 올라갔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또 10월 14일 날 위메이드가 3조에서 시가총액 3조에서 상한가. 그러나서 11월 11일 날 NC소프트가 보합에서부터 출발해서 13조짜리가 상한가 17조까지 가죠. 왜 못 갑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잡아내면 된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꼬리가 달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가 처음 시작한 가격 그리고 여기가 장중 저점이죠. 그때 흐름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빼고 보세요. 요거를 C8원 음봉 여기보다 변동성이 커져 있는 이 C8원 음봉 갭 상승 22%에 미끄러져서 얼마? 11% 수준까지 미끄러져 있는 C8원 이 음봉 어디서 편입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한가 갔는데 우리는요 이 종목 기준의 캔들의 흐름을 여기서부터 다시 볼까요? 이게 망치형이라고 치고 망치형은 몸통과 꼬리가 1대1 1대의 기준을 망치형이라고 부른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것도 망치형의 기준을 잡는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올라서 상한가가 아니라고 치고 더 올라서 이만해진다. 이건 망치가 아니다. 망치는 딱 몸통과 꼬리의 절반 1대1의 기준. 어디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 사요? 망치형이 형성된 구간에서 사야죠. 망치형이 떴어요. 그럼 망치가 형성된 구간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기준에 통틀어서 우산형이라고 하는데 그 우산형이라고 했을 때 고점에서 떴으니까 교수형은 혹시 아닙니까? 교수형은 아니라는 거죠. 교수형의 전제 조건은 앞전의 캔들 대비 갭 상승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러나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가지고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전일 대비는 11% 상승이에요. 전일 대비해서는. 여기서 더 깨져 내려가서 앞전의 캔들들을 훼손시키는 모양새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격 메리트에 따른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이죠. 고점에서 썼는데 어떻게 가격 메리트이 있어. 심리적인 추격 매수에 따른 꼬리가 달리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앞전에 캔들의 몸통을 훼손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고점의 인식, 교수형의 인식을 잡지 않는다. 오히려 한 개짜리 패턴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을 충분한 조정의 범위로 잡고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망치형이 생기는 구간에서부터라 그랬죠. 요게 생기는 요 구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25,000원 초반에서부터 편입 기준이 설정된다. 이거를 일봉으로 놓고 보시는데요.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장중에 동영상 교육에서 다 잡아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범위 시초가가 여기고요. 쭉 미끄러지면은 이런 음봉의 모양새가 나오죠. 시초가 대비 살짝 올라갔다가 음봉.
그렇게 돼서 여기서 조금 돌려놨을 때 요 자락의 기준. 박스를 쳐드렸잖아요. 요 자락의 기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움직임이 확장돼서 나올 때 그럼 여기까지니까 시초가 위로 현재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현재가가 시초가 위로 올라가 있다. 꼬리는 살짝 달려 있다. 밑에는요. 전부 끄집어 돌리면서 이렇게 꼬리가 된 거예요. 엄청난 꼬리가 달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은 1대1의 몸통이 됐을 때의 기준과 1대1의 몸통이 됐을 때 몸통과 꼬리가. 또 한 가지는 밑에서 2, 3% 되돌릴 때 기준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의 흐름은 쭉쭉쭉 거래량 터뜨리고 근데 우리는 차익 실현합니다. 왜요? 상한가를 들어가도 50% 이상 차익 실현을 한다. 저게 이제 그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는 후에 2, 3% 반등시 이게 25,200원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망치형의 캔들의 기준이 25,500원 정도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럼 요 자락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범위는요. 쫓아가는 범위는요. 매수 구간은 1조 이하짜리는 최대 15%까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갭상승 20%의 뭐 변동성 거래대금 충분했잖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그럼 최대 20%인데 여기까지 권해드리진 않아요. 25,000원 초반이 15% 수준이 됩니다. 25,000원 초반이. 결론적으로 이게 선차트예요. 선차트.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쭉 떨어져서 음봉으로 미끄러졌다가 되돌리죠. 되돌려서 어떻게 됩니까? 망치형의 1대1의 망치형의 기준이 됩니다.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요? 저점 대비 3% 들어올린 게 15,200원, 절반 라인이 대략 15,500원 뭐 그 정도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쭉쭉 18,400원까지. 그럼 망치에서 잡아야 되는 거네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린 상한가 들어가도 50%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이탈되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일 때 전부 편입의 기준을 잡니다. 네? 편입의 기준. 지금 원래는 이제 하단 기준에 막 그거 나가기로 했죠. 에디슨 EV 오늘 상한가에 대한 교육 부분 그거 안 나가는데 지금 나가고 있어야지. 편입 물량의 50% 미만에 왜 그 부분이 나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한가 종목 2종목 나왔는데 교육만 제대로 받으셨다면 노란톡에 계셨다면 그 상한가 범위를 다시금 보여드려요. 그럼 요 상한가 범위에 에디슨 EV 설명할 때 그게 다 나가고 있어야지. 시청률이 나오고 노란톡에 사람 많이 들어오고 그게 서로가 윈하고 좋은 거 아닌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윤정두도 그렇고 죽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죠? 에디슨 EV가 뭐다? 오늘 상한가 2종목 중에 한 종목인 거예요. 잡을 수 있었느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느냐? 분명히 망청에 대한 교육을 기존부터 잡아드렸고 분봉 차트, 선 차트에서 다 나오고 장중에 저점 형성한 이후에 2, 3% 반등 기준과 캔들의 몸통의 그 기준이 형성이 될 때 그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상한가 몇 프로예요? 30% 강세죠? 저점 대비해서 몇 %예요? 11%니까 15% 이상의 강세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차익 실현은요. 절반 이상 한다. 상한가 이탈 이후에는 마이너스 2%면 매도를 한다. 차익 실현은 또 한다. 또 만약에 그대로 50% 미만을 상한가에 가지고 가셨다면은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3% 조정 시에는 전량 차익 실현. 고점에서부터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거예요. 그게 시초가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든 시초가 이후에 양봉에서 꼬리를 달든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화요일날 상한가 잡으셔야죠. 화요일날 상한가 잡으셔야죠. 이런 변동성의 기준에서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와서 여기서 거래를 수반하고 변동을 줍니다. 망치의 기준이 형성돼서 보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 요 기준이잖아요. 요 기준. 다시금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에서요. 다만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거래대금은 터져 있지만 변동률이 어마어마하다. 그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냥 우리가 막연히 쌍용차 인수하니까 대박이에요. 큰일 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무리수가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거래대금 수반되고
양봉의 추세가 나와줄 때입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안 그러면 낭패를 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당장 화요일 날도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됐던 주력의 기준이 됐던 상한가 종목 찾고 교육 제대로 받으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벌써 이미 50명 넘게 들어와 계세요.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적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무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도록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남은 방송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서 각종 혜택들 챙겨가시려면요. 얼른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 끝나고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만 계신다면 각종 무료 교육 자료들과 무료 교육 강의들까지 한껏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노란톡방 들어와 주셨던 분들께서 계속해서 환호를 내지르는 이유는 바로 종목들에 있었죠.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요. 옥석 같은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봐도요. 노란톡에서 직접 교육해 주셨죠. 에디슨 EV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아진엑스텍 26.32%,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챙겨가시고 수익률 확실하게 끌어내시려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계속해서 방송 중에만 띄워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카메라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요.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클릭하시고 비밀코드 3333 이렇게 3을 4번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940분 가까이 입장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착순 100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이제는 받아보고 싶다. 내 파란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고 싶다 하시다면요. 이제는 정말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얼른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왕이면 주력주, 대형주 기준에서의 시세가 월등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원체 뭐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다만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미국의 흐름이나 유럽, 또 아시아, 특히 이제 내일 뭐 일본이 재차 개장이 되고 나면은 그쪽들의 흐름 또 우리나라의 흐름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서의 강세 흐름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뭐 시가총액이 너무너무 작은 종목, 그 종목에서의 변동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회전율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회전율이 나왔죠. 거래대금이 3,640억인데 자기의 시가총액이 주가 저렇게 올라와서 1,600억 수준. 아우. 에디슨 EV는 뭐 어떤 맥락에서든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고 8천억 수준이니까 그나마 좀 난데 일단 아직 엑스텍 같은 경우는 상승률 최상위 종목이지만 그 흐름이 거래대금이 수반된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K로봇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지금 시가총액이 다 작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다고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거래가 고빈도 거래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고빈도 거래라는 그 정의가 있어요. 금융감독기관에서 매수매도의 그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 때문에 거래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터지면 고빈도 거래로 지정을 하고 그것은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거래, 단속 대상의 거래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아진, 엑스텍이나 이러한 로봇 관련주들도 매수세가 몰리면서의 변동성도 있지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매도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와, 이거 되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 이거 이만큼 갈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실질적으로 매수매도 해서 시스템 거래든 뭐가 됐든 알고리즘 매매든 그걸 만지는 쪽은 뭐 액티브 펀드라든가, 그러니까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운영사, 자문사, 또 혹은 뭐 부티크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익률의 목적에 대해서 누군가는 따라붙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물량바지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왜 그렇게 질질 길게 얘기하느냐? 그냥 남들처럼 이게요 끝내주고요. 삼성전자가 대형 인수합병이 체결 임박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끝내준. 아니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거기다가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우리 예쁜 공대님이 아진 엑스텍 해가지고 11시 8분에 올려주실 때가 그때가 15,000원 전후 15,000원 미만이었어요. 15,000원만 잡아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상승률은 어마어마하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동영상 교육을 잡아드리면서도 위험 고지를 해드립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비중을 많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막 추격 매수해요. 거기다 확 밀리면 막 내동매매하고 막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정상적으로 내가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가 대비해서 조정이 나오면 충분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편입 기준도 명확하게 고가 뭐 시가라든가 고가 저가라든가 그게 어려우시니까 지금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시니까 노란톡에 오셔서 전략을 이렇게 장중에 올려드리면 실적은 안 되는구나. 컨센서스도 안 나오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전부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20-30분 이상 녹화를 해드리니까 동영상 교육을 해드리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캔들의 모양새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시작 가격보다 일단 어찌됐건 위쪽에 놓여져 있으니 아래 윗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캔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육으로 다 잡아드린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까지 혹시 밀려 내려오면 거래를 수반하고 돌려야 됩니다. 그 거래량의 기준은 최소 범위 뭐 1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선차트의 기준에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 캔들의 모양새는 3분의 1 지점의 꼬리 부분, 4분의 1 수준의 꼬리 부분 아직까지는 개별 매매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밀린다면 저점 편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고점 대비 지금 5% 밀리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물량은 어떻게 해요? 오버나잇 할 때에도 절반 이하를 가져간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아셔야 공략의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란 톡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일 당장 상한가 갈 종목 잡아내셔야죠. 교육 받으셔야죠. 교육 자료 받으셔야죠. 8시 10분까지 노란톡 들어오십시오. 자,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